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대 신혼부부 무주택자 일기 신도시 여기로 가라. 즉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30대가 아니어도요, 20대라던가 40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좀 몇 개 볼게요. 내후년 서울 최악의 공급 한파온다.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저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24년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1년 내에 서울에는요 약 한 5만 가구 내외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밖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거고요. 특히 이제 당해년도 하반기에는 3천 가구도 안 되는 거예요. 3천 가구면은 한 개 단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 대규모 단지 한 개 단지밖에는 안 되는 거다 보니 요게 이제 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는 이제 최저치인 거죠. 그래서 이 원인 자체를 보면은 이 이전 정부에서 이 정비 사업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도심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거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분양이 쌓인 여파로 2012년도에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치였어요. 그 최저치였던 수치를 보면은 약 2만 가구였는데요. 근데 2024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적죠. 그거보다 41% 이상 더 적은 거예요. 근데 24년도 하반기에는 가을 이사철도 맞물려 있는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한 개 단지 정도 받기에는 사실 공급량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붉은색 라인 자체가 적정 수요량인데 2022년, 2023년 특히 2024년도에는 이제 급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5년 전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를 보면 이제 5년 후죠. 지금 시점에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5년 내에 이게 공급이 되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 그죠? 유통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해결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일단 한시적으로 좀 배제해줘가지고 시장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제 반면에 내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시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매물이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고, 특히 외곽지를 중심으로는 호가도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당장에 이렇게 달려가서 살려는 사람 자체는 많지 않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를 하니까 수급지수 자체는 3주 연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서울의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은 시세 자체가 내려가는 현상들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많이 쌓이지 않고요.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신고가가 갱신이 되는, 거래가 돼서 신고가가 갱신이 되는 요런 현상들이 특히 용산이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산이나 강남 같은 데는 뭐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은 상승의 방향을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일기 신도시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락은 하는 건 아니고 물량이 다 많아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세가 다시 상승이 되는 호가가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주택 상황 자체가 혼조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께서 이제 사연 주셨어요. 하반기에는 이제 전세금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거주와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위치는 이제 상암동이고요. 가능한 자금이 2억 정도. 그러니까 녹번동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녹본동은 닥부님 지난 영상에서 확인을 했고요. 부동산에도 방문을 해서 한 5억대 정도면 한 투룸 정도 매수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이제 확인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을 보고 이제 거주하면서 투자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경기도 아파트를 매매할지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직장 위치가 이제 상암동이니까 뭐 인근에 그렇게 멀지 않죠. 녹본동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제 보신 것 같고 뭐 제 영상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뭐 제 영상에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무주택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시고요. 그죠? 미루시고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를 하나 먼저 사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산다라고 하면 지역을 직장이 상암동이니까 이제 일산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일산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단지를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요게 이제 무주택자 명의로 이제 한 사람 명의로 사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걸 사고 나서 이제 신혼부부 이제 맞벌이니까요. 아마 저축을 좀 빠르게 하실 겁니다. 절약을 좀 하셔가지고 저축을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무주택자 명의를 활용해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녹본동이라던가 이런 어떤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순서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트로 좀 더 안전하게 자산을 한번 불리시고요. 그리고 절약 저축을 하셔가지고 자산을 좀 빨리 저축을 하신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 명의를 활용을 하시는 게 뭐 취득세도 그렇고요, 뭐 양도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직장 위치가 여기니까 일단 빌라를 은평구 일대에 있는 이제 빌라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빌라인데 여기는 현재 자금으로 한 2억 정도 있으니까 뭐 재개발 구역은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주와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처음에 재개발 예정지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일산 쪽을 이제 거주와 투자로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요. 그죠? 거주와 이제 투자로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좀 미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지로 재개발 예정지 등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성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재개발 예정지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뭐 현재는 이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시점인데 재개발 예정지가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사업이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향후에 이제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주택 시장 사이클 자체가 내려가다 보면은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잘 되던 재개발 사업도 사실 뭐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거주와 투자로서 이제 아파트로 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보시는 지역 자체가 뭐 재개발이 안 되거나 뭐 취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산을 한번 보죠. 일산이 지금 외곽지 같은 경우에, 수도권 외곽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와서 실제로 호가도 내려가고 시세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요 용적률 자체를 보면은요, 평균 용적률 자체가 가장 낮아요. 그렇죠? 가장 낮아서 사실상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그나마 괜찮은데요. 뭐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평균 용적률 자체가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사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좀 우선을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 게 좋냐면은 이런 통합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는 그런 단지 내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뭐 요런 단지들이 지금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뭐 이와 별개로 또 있습니다. 여러 단지들이 있어요. 뭐 백송마을도 있고요. 그죠? 강촌마을도 있고 문촌마을도 있습니다. 요런 단지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급매를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정 단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결혼 예정이잖아요. 이제 결혼 예정인데 아마 실입주를 하셔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매물을 좀 보면서 그 중에서 좀 급매이고요. 이사 날짜가 좀 맞는 거로 이제 잡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산 가면요, 이제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요 4개 단지가 지금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4개 단지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자금상 요 15단지 이제 하나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한 1층짜리가 5억 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10층짜리가 한 6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6억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뭐 1층짜리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다거나 뭐 또 다른 단지를 가보면은 뭐 문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1단지, 2단지가 역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움직임에 있으니까 이 단지 중에서도 지금 가능한 자금이 한 1단지 정도만 가능해 보입니다. 4억에서 한 4억 3천 정도. 요런 매물 같은 경우 뭐 2개 중에 굳이 고른다라고 하면 요 4억 3천짜리가 좀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뭐 이사 날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선택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빌라 얘기를 하셨어요. 저 은평구 일대 빌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런 빌라나 사시는 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할 적에는 재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은평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요런 공고가 난 게 있습니다. 5월 26일 날짜로 보면은 행위 제한 열람 공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이개소라고 하는 이런 고지가 떴을 텐데요. 요걸 보면은 이제 PDF 문서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열어보시면은요, 주소가 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 병역을 보면은 사전 검토 신청 이후 해당 지역 내 뭐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보니 여기가 향후에 재개발을 해줄 건데 이 지분 쪼개기가 생기다 보면은 신축 등이 생기면은 비경제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축도 나중엔 허물고 재개발을 해야 될 거니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건축 행위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역 내에 속한 데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 될 건데요.
뭐 요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 주택이 없고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를 조금 더 우선하시는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좀 절약 좀 하고 저축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과 뭐 자산을 불리는 방향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2024년 서울 같은 경우에 1만 1,800가구 정도로, 입주 물량 자체가 최악의 공급 한파예요. 특히 24년 하반기에는 뭐 서울 입주 물량 자체가요, 이제 3,000가구도 채되지 않습니다.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 정부에서는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뭐 한시적으로 지금 배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외곽지는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핵심지는 다시 상승이 되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시장에서는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고요. 한 명의 명의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을 좀 유지를 했으니까, 무주택 명의를 좀 유지를 했으니까, 추후에 이제 자금을 조금 내가, 확보를 한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 투자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산의 볼륨을 좀 빨리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0억 이상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